안정성 쪽, 그러니까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여기에 더 매력 포인트를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걱정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센지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저는 2007년도부터 재무상담사로서 일을 했고요. 올해 차수로는 이제 벌써 한 17년 차 정도가 됐네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다양한 상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우리 의사도 내과 전문의가 있고 외과 전문의가 있고 뭐 변호사분들도 뭐 이혼 소송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형사 소송 잘하시고 이렇게 다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무상담을 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로 라인을 잡고 직진한 곳이 바로 목돈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돈관리를 열심히 연구를 했고요. 목돈관리 연구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였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돈 있으면 어디 가세요? 여러분 다 은행 가시거든요. 나한테 오겠냐? 저도 밥벌이를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선택을 받으려면 은행, 증권, 보험에서 없는 걸 제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GPL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GPL 채권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또 이런 자리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7년 정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 고민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무수하게 많아. 있으면 있는 대로 고민,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 뭐 상속 문제, 징역 문제,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상담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절실히 느껴지게 됐고 능력 있는 분들과 협업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좋은 분들을 제가 찾아 나서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섭외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상한 전문가를 만나서 혼나기도 하고 막 불편한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 17년 동안 거르다 보니 지금 저희 행센에는 엄청 유능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분들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변호사님이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깐만 뒤돌아서 해주시고요. 네, 저희 전문가분들이시고요. 박수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했고 행사를 이끌어갈 행센 모든 직원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나와서 오늘 찾아주신 분들한테 정중히 인사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이 앞에 계신 분들이 행센은 어벤져스를 지향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의 고객분들을 위해서 성심껏 정직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정성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차렷 일어나 주시고요. 너무나 멋지고 든든한 분들이라서 꼭 시작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리 한번 할게요. 여윳돈이 있으신 분은 이제 투자를 하시고요. 투자한 돈을 저희는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죠. 그럼 원리금을 받아서 원리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도 받기 힘든 게 돈 거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 안 갚으면 어떡하냐를 대비해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담보물건 아파트를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투자자분들께는 질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질권 설정한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권이 좀 어색하시니까 질권이 뭐냐 처음 들어봤다. 근데 질권은 뭐냐면 만약에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당연히 저희는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나올 것이고 낙찰자는 법원으로 낙찰금을 지급을 하고 법원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낙찰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받아가는 게 누구다? 바로 질권자이신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행센의 GPL 채권의 가장 큰 개요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고객분들은요 수익성 쪽보다는 안정성 쪽, 그러니까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여기에 더 매력 포인트를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선지급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런 걱정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센 GP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번 달에 이자 잘 들어오겠지? 라는 이런 얄팍한 불편한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뭐 돈은 그냥 알아서 무조건 나오는 거, 어떤 변수가 생겨도 이자는 따박따박 다
다 그냥 알아서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그 신뢰와 믿음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경험, 그 시간 동안 경험하신 바들이 생기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봐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래 행쌤은 뭐 어떤 변수가 생겨도 일 처리 잘하고 이제는 깔끔하게 잘 들어와 라는 걸 아마 한 5년 정도 여기는 경험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시작까지 이제 3개월 되신 분, 4개월 되신, 1년 되신 분들은 아직은 그 정도 신뢰가 안 생길 수는 있으신데 조금 더 같이 저희 호흡을 맞추고 경험을 하시면서 저는 이런 안정감을 좀 고객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쌤의 포인트는 뭐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는 이미 다 여러분 다 아실 테고 가장 중요한 게 담보입니다. 담보.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나 공장을 담보로 하지는 않죠. 행생 GPL은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로 담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담보의 안정성 때문에 아파트를 하는 건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을 할 때 이거를 제가 하거나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영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세는 사회 전문가를 통해서 이 GPL 물건에 대한 담보 설정을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이론과 경험이 가득 찬 사람. 문무가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문무가 출중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이 전문가는 이론과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는 진정한 전문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면 경험 중에서도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투자에 진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신경 써서 많이 해봤을까요? 자기 돈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실제로 부동산 학과 박사님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잘 해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걸로 부장님 모시고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의 GPL 담보 설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이걸로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꿀TV를 운영하고 있는 이건록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오영일 센터장님이 함께 좀 이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안정성 있게 GPL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여기에 저는 돈을 받는 직원은 아니지만은 직원처럼 여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돈으로 부가가치가 나오진 않지만은 언젠가는 좋은 부가가치가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돈 받지 않는 직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차원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도 GPL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세가가 올라가면 GPL 일부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직원들의 월급들을 챙겨줍니다. 예, 저는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GPL이라는 부분들을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좋은 집을 가지고 계셨고 근데 한 채를 더 살려면 못 사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80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로 가치를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현금의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균형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제가 GPL을 추천했고 지금은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다행히 공무원이셔서 연금 플러스 GPL 하니까 금상첨화가 되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추천했냐? GPL이 안전하다는 걸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한 것만큼 제가 GPL에 대한 안정성을 제가 지금 열심히 체크를 하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해하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 참여를 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GPL 하면은 우리가 LTV를 어떤 P2P 같은 경우는 LTV를 100% 하고 110%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LTV 기준이 워낙 낮게 측정이 돼 있어요. 보통 75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하락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LTV를 70, 80 하다 보면은 가격들이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직되게 LTV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응하는 LTV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율이 담보가 돼야지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 LTV를 어떻게 찾을까를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을 담당하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여기는 50%야, 55%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부적으로 했냐면은 상승장과 하락장의 LTV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LTV가 상승장과 하락장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차별화를 둬야지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만 하도록 대상을 잡았고 거기에서도 지역별로 LTV를 다르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좋은 입지는 LTV를 60%로 잡고 조금 좋지 않다면 50%로 잡고 거기에다가 지역의 물건의 층수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의 물량들이 나오면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가지고 LTV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너 여기 70% LTV 해, 여기 80% 해, 50% 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견을 줘서 이제 이 채권들이 확정적으로 LTV가 좀 안정적이겠다는 것들을 최종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하락폭이 뭐 몇 번 정도 나왔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의견을 적는 거죠. 그리고 LTV가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라서 LTV 60%고 서울이네. 서울의 하락장이니까는 또 LTV는 뭐 원래는 75%까지니까 5% 정도까지만 조금 더 적용을 하자. 근데 물건이 좋지 않아. 그럼 마이너스 10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TV를 적용을 55% 이거 뭐 은행도 아닌데 지금 대부분에서 55%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손해보면 안 되지만은 고객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LTV를 보수적으로 봅니다. 큰 이익이 아니라 안전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제 적용을 하면은 지금 보시면 KBC세가 6.9억이고 상위 평균이 7.1억이고 하위 평균 6.5억이고 뭐 이렇죠. 그러다가 뭐 주변에 실거래가 몇 층에 몇 동에 유사가 얼만큼 일어났고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LTV 이제 최고액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한 다음에 이 산정한 거에서 이제 의견을 적는데 여기에 선순위로 만약에 뭐 대출이 나가 있다면은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담보 물건이 6.9억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43억 정도가 대출을 나갈 수 있다. 근데 선순위가 2.1억이 있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7천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그럼 2.8억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측정한 거는 3.4억이니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LTV를 그냥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샘플로 했지만은 이 기준들을 이제 대외비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기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역별로 싹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돈 받지 않는 직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희 부모님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보기 싫은 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안심하고 뭐 영업하는 것 같은데 영업 아닙니다. 영업 아닙니다. 예, 영업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안전한 이유는 경매로 넘어가서 안전한 이유는 이제 저는 낙찰이 용이한 물건들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모든 물건들을 저한테 다 체킹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거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 좋아하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는 물건이면 경매로 넘어가도 애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담보물건 선정해서 선호하는 지역, 그래서 지방을 뺀 겁니다. 저기 안동의 나홀로 아파트에 이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하면은 낙찰을 받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애를 먹게 되겠죠. 우리도 애를 먹지만은 이걸로 집회를 운영하시는 분도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경매 낙찰이 용이한 물건들로만 저희들이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이나 LTV를 운영하고 있고, 물건적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층이 높은 데를 선정해서 GP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회로 활용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GPL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잘 보좌해서 행센에 있는 고객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상황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옆에서 보좌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말씀을 훨씬 잘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말도 버벅거리고 해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 소장님이 저희 뭐 직원은 딱 봐도 아니잖아요. 사회 인력인데 제가 그렇게 좀 페이를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시니까 페이를 드리려고 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는 이유는 받으면은 아무래도 제 입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싫다. 그리고 너한테 그 돈 받아봐도 나한테 큰 돈은 아니야, 안 받겠다,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10개를 드리면 거기에서 한 8개는 패스가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지인들이 저희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나 이번에 이사 가는데 뭐가 좀 꼬였어, 한 2달만 좀 어떻게 안 될까? 올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막 고민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쭤봐. 나는 결정권이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물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담보의 설정 기준이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타 대부법인 대표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보통 이런 식의 기준이 있으세요. 반포 자리는 얼마, 몇 프로, 뭐 송파 헬리오시티는 몇 프로, 이렇게 동마다 강남은 몇 프로 이렇게 다 정해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단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엄청 한 10,0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세대 9,500세대. 9,500세대? 근데 9,500세대가 값이 다 다르잖아요. 아파트는 1불 1가제라고 하니까 송파 거기에도 그 헬리오시 좋은 로얄동 로얄층이 있고 인기 없는 동과 또 저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공시가도 걔네는 보니까 몇 억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똑같이 그냥 LTV 몇 프로를 적용을 해버리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옆에서 담당해서 핀셋처럼 찾아내서 적용시키는 게 이근욱 소장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아까 제가 GPL 설명할 수 있으신 분 했을 때 은근히 한두 분 나오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나오셔서 되게 걱정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퀴즈를 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꼭 받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GPL 채권 행생 거 이용하시면서 또는 이용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좀 민망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이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간에 행센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궁금한데 여쭤보자니 좀 민망하시고, 좀 궁금한 누가 대신 안 물어봐주나? 제가 대신 물어봐드릴게요. 도망갑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GPL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가 차주가 돈이 생겨서 행센한테 상환을 했습니다. 이런 돈을 갚았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행센이 도망가 버렸어요. 필리핀으로 가고 막 날아가고, 옛날에 다단계 사기 이런 거 많았잖아요. 뭐 조이팔 사건 이런 거. 행센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돈 못 받잖아요. 근데 저분은 질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분은 돈 갚았잖아요. 억울하겠죠. 이분도 뭔가 좀 억울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법은 누구 편을 들까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갑니다. 질권자 편이다, 차주 편이다, 맞추실 수 있겠는 분?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갑자기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률 전문가 분께 해설을 한번 듣는 게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답변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유춘호 변호사님 잠깐 모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던 거거든요.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 주시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 행센의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법무부 명륜의 유춘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결국 이제 GPL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이 잘못되면 채권을 지키는 건 뭘까요? 예, 담보물권입니다. 예, 질권. 여러분이 투자하는 건 이 질권 하나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권이나 저당권은 가장 그 담보물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인데요. 일단 등기록 공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선 변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채권이나 물건이기 때문에 후순위 물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질권자보다 우선적을 갖고, 또 중요한 건 돈을 못 받으면 원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담보물권은 바로 임의경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행센이 근저당권자가 되고 투자자분이 질권자가 되잖아요. 이 질권은 또 근저당권부 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가 다 되죠. 그래서 좋은 점은 질권자가 근저당권을 대위해서 나중에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신해서 만약에 이게 다 잘못됐을 때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질권자하고 근저당권자하고 질권 설정 계약을 여기서 체결하게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질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차주에게 통지를 하거나 차주로부터 승낙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되냐? 차주는 설령 이 근저당권자 행센의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질권의 대상은 이 근저당권 채권, 이 차주가 행센한테 갚아야 될 이 채권이 여기에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채권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결국 이 질권자가 우선한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차주가 갚았는데 부대표가 돈을 튀었어요. 그러면 차주는 갚았고 질권자 돈을 못 받았고 억울한 사상이 발생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결국 질권자가 우선은 하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차주가 나중에 돈을 갚을 의무하고, 차주는 돈만 갚지 않잖아요.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고 질권도 설정돼 있잖아요. 이게 동시행 관계예요. 이 사람 돈을 갚고 이걸 다 말소해줘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님한테 임무하죠. 법무사님이 이 동시 이행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법무사님이 미리 질권 이게 말소를 하려면 이게 다 공동신청주의라 이 세 당사자한테 전부 서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법무사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변제가 되고 이걸 확인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아니면 법무사가 자기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질권자가 이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실행해서 이제 낙찰이 되면 받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오 대표는 가보게 하겠죠. 예상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오늘 책 출간했는데 저도 잘 읽었고요. 그 책 출간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자,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요것도 많은 분들이 이거는 한 10분 중에 진짜 한 두세 분 정도는 용기를 내서 저희한테 물어보긴 하시거든요. 근데 쭈뼛쭈뼛 물어보시길래 아예 이것도 똑같이 대놓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랑 똑같이 GPL 채권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행센이 망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 보면 참 씁쓸한 댓글이
행센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단 망하면 제가 되게 슬프고요. 저희 아내도 되게 슬퍼할 거고, 근데 망하면 안 되고. 근데 세상 일이 뭐 일어나지 말라는 일은 없잖아요. 뭐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그래 사업은 어디든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본다면, 아 그래, 진짜 행센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질권이 있어서 안전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센 GP의 가장 큰 장점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안정감 있게 따박따박 월급처럼 이자가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행센이 망했대. 그 나한테 이체를 해주던 사람도 없어졌고 뭔가 이렇게 행정 처리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고 나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행센 믿고 있는데 얘네가 사라졌네? 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님에게 답변을 구할 건데 또 한 번 제가 죄송하니까 저희 법무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사전에 영상으로나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지금 행센이 부도가 나면 혹시나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것인가 이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시면서 이미 질권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질권자로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자인 행센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행센은 부도가 안 날 것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질권 설정 등기, 그 등기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 차주가 돈을 매달 주던 걸 네. 행센이 받아서 이자도 주고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행센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네. 나는 매월 이자 받는 게 좋았었는데 그 이자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행센이 중간에서 받아서 전달해주던, 그 어떤 디딤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때는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이요. 행센 믿고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지막 얘기를 제가 부탁하거나 사전에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하신 겁니다. 법무사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행센이 없어져도 받을 수 있다. 그게 번거롭잖아요. 가까운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한테 가셔서 얘기하시면은 보통 이런 얘기는 법무사님들이 많이 해주시죠. 채권 회수하고 이자 받고 이런 거 대신 해준다. 그 얘기인 거고 원래는 이제 우리 법무사 사무실로 오세요. 요 얘기도 제가 하시라고 그랬는데 너무 영업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행센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셔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 됐다 얘기하시면은 다 알아서 이렇게 받아서 준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GPL 채권이 왜 안전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아마 근데 여러분 아마 해소되지 않은 질문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말고 오늘 1교시, 2교시, 3교시 끝나고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 못다한 얘기를 나누도록 할 거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데 아직까지 안 나온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